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이번 시간에는 커브의 유틸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커브들이 있고요, 재밌는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네,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죠? 네, 재밌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뭐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익스텐드 컵, 그 다음에 플립 컵, 그 다음에 조인 컵스, 요거 4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커브 이렇게 하나 쭉 멋있게 S자로 S라인 다 그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커브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 원 커브 하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쵸? 네, 그래서 우선 익스텐드 커브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커브 연결하시고요. 네, 익스텐드 커브, 커브 투 익스텐드, 그 다음에 타입 나오고요. 그 다음에 L0, L1 이렇게 나오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값을 좀 크게 키워야 되니까 네, 10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제가 톡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40명 가까이, 네, 저희가 인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저희가 인디자인 그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특강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네, 4월 3일에 하는, 네, 인디자인 특강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방송이 4월 3일 이후에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anyway,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커브가 연장되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 길이만큼 연장이 되고요. 그 타입이 있어요. 네, 그 타입을 보시면 여기 0, 라인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0,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고요. 거기 타입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아크로 바꿨다 그러면 쭉쭉 뻗어 나갈 때, 네, 아크로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살짝 당겨 놓고 보겠습니다. 쫙 보시면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네,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뻗어 나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입이 하나가 뭐 있었죠? 스무스가 있었습니다. 네, 좀 더 부드럽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꺾어 볼까요? 네, 제어점 켜서 요점을 이렇게 쓱, 그 다음에 쓱 꺾어보면 이렇게 보면 좀 더 많이 피는 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게 퍼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아크로 바꿔주면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커브의 모양을 유지하느냐, 아크로 끝내느냐, 라인으로 끝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 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플립이에요, 플립. 네, 우리가 지금 L0 바꿔줄 때 우리가 S자 이렇게 그렸으니까 S자 앞부분 이게 쭉 뻗어 나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커브 플립이라고 하면 커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싹 바꿔주면 지금 길이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는 L1으로 움직였을 때, 즉 커브의 시작과 끝이 아까 여기가 시작이었다면 플립을 해주면 여기가 시작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커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커브 애널리시스에 포인트 온 커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작점이 6이었고요 끝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플립해주면 반대로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 여기가 끝나는 점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하나 줄 수가 있어요.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거는, 네, 여기에 그 가이드에 맞춰서 커브의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커브를 정렬할 때 그런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커브, 플립 커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플립 액션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네, 늘려주는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인과 익스플로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여기다 이제 커브를 하나 또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네,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네, 대충 그렸습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 뜨고요. 이렇게 두 개의 하트를 만들려고 했었으나 하트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죠 뭐. 하트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또 하나 반대 방향으로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좀 찌그러져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예쁘게 귀엽고 깜찍하게 날려버릴까요? 네. 엉뚱하게 날아갔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고 망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나요? 네, 커브 좀, 두 개가 합쳐졌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던 거고요. 뭔가 좀 잘못 눌린 것 같습니다, 중간에.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듬어 주시고, 네, 다듬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안 예쁘네요, 그렇죠? 네, 원래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평면 모드랑 뭐가 좀 그리드 이런 게 좀 켜져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다듬고, 정말 이상하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쁘게 그리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마트 트랙을 꺼야 되겠네요. 왜 저런 게 켜져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했는데 그냥 손이 삐꾸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브를 다시 연결을 해서, 네, 두 개의 커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커브를 여기다가 모아서 네, 여기다 연결을 딱 해주시면, 네, 커브가 각각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아니죠. 조인을 해야죠. 조인을 했더니 하나의 커브로 보시면 클로즈 플래너 커브, 하나의 커브가 됐습니다. 이때는 하나의 커브로 완성이 됐고요. 네, 이거 볼까요? 이거 보시면 이제 하나의 커브로 완성이 됐고요. 그 커브를 여기서 쪼개면, 네, 그러면 두 개의 다른 커브로 다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과 익스플로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로즈 플래너 커브에다가 그 다음에 세그먼트로 나누게 되면 플래너 커브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 뾰족한 부분을 만들면, 핑크 커브를 만들면 그게 사실은 다른 스커프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끊어지는 점들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점에서 갔다가 왔으니까 시작점, 끝, 중간점,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 다 나눠진 점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드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조인과 익스플로드 반대 역관계다. 조인 한번 더 해볼까요? 조인 한번 더 해보면 당연히, 네, 이렇게 클로즈 플래너 커브 다시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커브 유틸 간단하게 4가지 살펴봤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우리가 커브 유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필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핑거 필렛 할 때 그 필렛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네,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필렛가 있고, 여기 보면 필렛인데 파라미터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arp corners distance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커브 한번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커브드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커브를, 네,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네, 요거 그냥 하이드 해서 볼까요? 네, 하이드 해서 보시고 앞에 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해서 보죠 뭐. 네, 앞에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커브, 우리 조인한 커브를 가지고 와서 딱 보시면, 네, 반지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45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네, 그래서 연결하시면, 네, 아까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조인하고 익스플로드 한 걸로 보시면, 네, 이렇게 요 점으로 나눠지는 요 커브가 요 부분에 이렇게 어느 부분, 네, 이어붙인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던 거 이렇게 해서 딱 잘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별로 안 된 것 같고 여기는 많이 된 것 같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필레를 어떻게 줘서 반지름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디어스 반지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2.345일 때 이런 커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 플래너 커브 그대로 동일하고 이렇게 4개의 커브가 만들어졌죠. 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갈까요? 만약에 얘를 딱 쪼갰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이어붙인 이 점들에서 플레가 일어난 부분에서 끊기는 아크라이크 커브, 그 다음에 플래너 커브, 아크라이크 커브, 플래너 커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즉 이 부분은 플랫 아크로 만들어준다. 왜 이렇게 길이가 많이 차이 나는가? 바로 여기서 이런 반지름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한번 우리 커브 애널리시스에 있는 디컨스트럭트 아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크 2개 정도는 오류가 나겠네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딱 해서 보시면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아크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반지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2.345, 2.345. 요거 2개는 플래너 커브가 아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난 거고요. 네, 그래서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필레를 해주는 거고요. 다시 이거 이제 빨간 거, 우리 빨간 거 보면 약간 이제 정리하고 싶으시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뭔가 저 커브를 디스턴스를 똑같이 연결해 줬더니 이 값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얘가 아니군요. 이렇게 지워주고 늘려주고 봐야 되겠죠. 이 커브 디스턴스는 실제로 디스턴스를 안 해주네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 왜 이럴까요? 커브 디스턴스 해줘야 되는데 이제 끊고 잠시 테스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플랫 디스턴스는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디스턴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딱히 다른 조건은 설명이 따로 없었는데요. 바이 디스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잘라준다고는 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딱히 커브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일단 곡선에서 안 되고요. 이렇게 폴리라인 그렸을 때 여기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라인을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차피 기능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커브 그려서 이렇게 디스턴스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여기가 거리가 좀 짧은 거죠. 이에 비해서 그랬을 때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 아크가 줄어들진 않고 이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거리인 거죠. 그걸 넘어가면 이쪽 왼쪽만 더 이제 되고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아크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까지만 딱 들어가는 그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보다 이 커브 플랫의 디스턴스, 플랫 디스턴스는 곡선에서는 안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렛 마지막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 필렛 T는 뭐가 되겠어요? 끄고 잠깐 볼까요? 이렇게 커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주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주실 때 반지름을 또 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주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 따라서 커브가 이제 아크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주시면 이 해당하는 위치에 생긴 거고요. 요거를 지금 움직여도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커브의 파라미터가 0부터 쭉 이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커브를 다시 한번 옮겨 오시고 이렇게 연결하실 때 여기 리파라메트라이즈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해당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게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필레를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다가 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익스플로드 이거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저렇게 폴리라인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거 익스플로드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느 위치가 이렇게 끊어졌는지. 그럼 그 해당하는 위치에 우리가 이 점들이 어느 위치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여기 지금 T값이 안 나왔는데 저런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 포인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디스컨티뉴어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T값을 찾거나 아니면 이 점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스컨티뉴어티 있으냐면 여기 있었어요. 이 커브의 애널리시스에 있는 디스컨티뉴어티 이렇게 끝나는 점들을 찾아주는데 그럼 이렇게 쭉 T값을 찾아주잖아요. 만약 이걸 다 연결을 했다 그러면 모든 위치에 다 찾아주겠죠. 그리고 내가 저렇게 찾았는데 그 찾았던 위치에서 어느 위치인지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해당하는 위치만 골라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때 사용하시는 컴포넌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각각마다 위치마다 이렇게 여러 번 주는 그런 컴포넌트 여러 개 연결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곡선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요게 아까 이 조인 커브가 제가 너무 예쁘게 그린 그런 죄송합니다. 손이 막손이에요. 하이드하고 이 조인한 컴포넌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파라미터라이즈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필레가 작동을 했죠. 그런데 요거를 위치를 이제 좀 바꿔주시면 이 부분에도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에도 약간의 필레가 일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곡선에서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틸의 필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거고요. 다듬을 때 사용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커브 유틸의 필렛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옵셋과 옵셋 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편인데요. 아까 열심히 예쁘게 그린 하트 선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여기를 끄고 이 하트에서 우리가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옵셋을 한번 해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하트가 펼쳐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줄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플레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평면에다 그렸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 논, 샤프, 라운드 이렇게 있는데 그 끝부분이 있죠. 그래서 코너 타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옵션 주시는 거죠. 옵셋 잘 아실 테니까 뭐 이걸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만나는 부분들 어떻게 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넓혔을 때보다는 아까 같은 경우 좁혔을 때 더 문제가 됐을 텐데,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0, 0.00,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슬라이더 최소와 최대값 사이에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1로 줬을 때부터 쭉 해주면 마이너스는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옵셋을 했을 때와 똑같이 옵셋 루스를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루스를 해서 거리도 딱 맞춰보면 옵셋과 옵셋 루스 달라요. 우리는 거리를 맞추려고 했는데 각각 살펴볼까요? 얘가 조금 더 거리가 맞는 것 같고요. 원래 옵셋이 옵셋 루스는 뭔가 좀 다르네요. 그죠? 이런 부분 굉장히 더 벌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옵셋과 옵셋 루스 어떻게 다른가? L부터 루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힌트 나와 있네요.
컨트롤 포인트를 옵셋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살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라이노에 있는 편집점, 제어점 보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는 커브의 애널리시스의 컨트롤 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 아까 몇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딱 보시면 이 정도, 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점을 찍어서 이쪽 커브를 만들었고, 반대쪽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옵셋한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예상하시나요? 이쪽만 6개였는데 몇 개씩 예상하시나요? 짜자자자잔. 네, 이렇습니다. 네,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요 커브의 요 거리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연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점들을 찾아내고 그 이동을 해서 커브의 양쪽 커브가 옵셋하기 전 커브, 옵셋한 이후의 커브의 제어점 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커브를 옵셋해서 로프트를 하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뭔가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된 커브 결과를 가지고 옵셋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옵셋 루스는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딱 했더니 그대로 6개예요. 네, 처음 커브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6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런 식으로 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점을 옮겨서 그 옮긴 제어점을 가지고 다시 커브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 점을 옮긴다는 걸로 커브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제어점 수가 똑같고 제어점의 어떤 그 방향이 그 커브의 이제 수직화 방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연속성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형상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 두 제어점 수를 맞춰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당연히 연산은 얘가 빠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이 형상 자체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형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 왜곡돼 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모델링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옵셋과 옵셋 루스 이렇게 좀 다른 개념이 있었다. 즉 커브를 옮기느냐 점을 옮긴 다음에 다시 커브를 생성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계속해서 커브의 유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옵셋과 옵셋 루스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옵셋 on surface,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풀 커브, 이거 세 개 다 그 서피스를 배운 다음에 한번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셋 on surface, 그 다음에 프로젝트, 풀 커브. 네, 프로젝트랑 풀 커브는 이제 그 새로운 서피스 상에 또는 비랩상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당겨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서피스 상에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고, 옵셋 온 서피스도 플레인 상에서가 아니라 서피스 상에서의 커브를 옮기는 그런 방식인데 나중에 한번 서피스 배우서 한번 들어와 보고요. 이번에는 심하고 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서 아까 옵셋했던 것과 옵셋 루스 했던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이 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라이노 모델링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네, 요거 끄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에서 먼저 심을 좀 살펴볼게요. 심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뷰 모드를 예술적, 저는 예술적 감각을 좋아하는데 음영 모드로 살짝 바꿔놓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끄고요. 네, 원래 커브가 있고 이거를 라이너로 보내기 위해서 메이크를 합니다. 네, 계란을 이렇게 딱 예쁘게 익혀주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선이 들어왔고요. 마찬가지로 옵셋한 거 다시 한번 쫙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쁘게 옵셋된 그런 두 개의 커브가 나오죠.
여기에 LOFT라고 치시면 돼요. LOFT라고 치시면 로프트할 커브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안에 거, 밖에 거 이렇게 하시고 완료되면 엔터 또는 스페이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심을 끌어옮겨요. 이렇게 커맨드 창에 이렇게 뜨면서 이게 심인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즉 양쪽 커브의 시작점을 어디로 할래 이런 겁니다. 네. 심은 원래 그 패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치마나 바지 이런 거 옷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천을 평면상에 있는 천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면 재봉한 그 선이 생기잖아요. 그게 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위치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움직이면 이제 실제로 조정이 되고요. 이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바뀌는 거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저는 이제 로프트 옵션을 보통 이제 재생성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거고요. 저 선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단순한 안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점들은 이 커브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규칙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옵셋된 애들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좀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요 간격이 되게 맞지 않는 걸 뭐 다른 걸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보통으로 하셔도 좋고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만큼 이제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격이 다른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요 지우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요 커브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로프트 똑같이 다시 하시는데 반대쪽으로 하시면 또 어떻게 되는지 비슷하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시작점 고 다르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보셨듯이 양쪽의 제어점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제어점으로 있는 안쪽 커브와 복잡한 제어점이 있는 바깥쪽 커브를 연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고요. 아까 옵셋 루스 한 거 이렇게 살펴서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메이크를 해서 보시면 이런 커브가 만들어졌죠. 요거 아까 거 지우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로프트를 똑같이 하시는데 로프트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딱 보시면 심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왜냐하면 양쪽의 제어점 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그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저 심을 우리가 바꿔준다. 아까 거기서도 바꿔줄 수 있고요. 라이노의 심 명령을 이용해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옵셋한 커브를 가지고도 우리가 심 명령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커브 바꿔주시고요. 그 커브의 심을 어느 위치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0부터 1까지 가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저 커브의 어느 위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벨리에이트 커브 애널리시스에서 있는 거 찾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치로 저 해당하는 위치로 우리가 커브의 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기 좋게 여기 이 선이 만난 이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커브 심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메이크를 해보면 이 커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가 됐네요. 둘 다 지워야 되겠어요. 다시 여기는 커브가 여기 가운데 하나밖에 없고요. 일단 커브 메이크를 해서 보면 그 전에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커브의 시작점과 끝점 어디 있는지 이거 살짝 지우고 보시면 아까 커브는 시작점과 끝점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즉 재봉이 시작되는 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로프트 명령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프트 명령어 쳐보시면 이 커브와 이 커브 연결했죠. 라이너 굉장히 머리가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심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 같고 원래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원래대로 옵션이 있는데 라이노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맞춰줬는데 원래대로 버튼 눌러서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제
이제 시작점으로, 원래 커브의 시작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이제 현상이 생기고, 왜냐면 로프트는 이제 커브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시작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라인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네, 그래서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줬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로프트를 할 때 얘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CM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여기 자동으로 안 맞으면 이렇게 킹키의 위치를 찾아줘서 그 위치로 이 T값을 조정해주면 실제로 커브의 그 시작점이 맞게 되겠죠.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자동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CM이라는 건 뭐다? 시작점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브 CM이라고 하는 거보다 네, 그 공제선의 위치를, 시작점을 바꿔주는 그런 컴포넌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커브 유틸의 커브 CM까지 찾아봤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 쭉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계속해서 커브 유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라인을 가지고 좀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좀 다시 만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선 폴리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브 투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투 폴리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거 좀 싹 지우고, 네, 여기 있는 예쁜 커브들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네, 이거 딜리트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투 폴리, 네, 어떤 거 가지고 볼까요? 앞에 만든 커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커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트, 제가 만드는 예쁜 하트, 네, 뚝 연결하시면 갑자기 얘를 폴리라인으로 막 자기 맘대로 막 훅 쪼개주는 그런 투 폴리, 네, 커브를 폴리라인으로 컨버트 해주는, 네,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톨러런스, 디스턴스, 톨러런스, 앵글, 그 다음에 미니멈 엣지, 그 다음에 미니멈 맥시멈 엣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고요. 예, 톨러런스를 준다는 얘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이 0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줄인 거고요. 네, 그래서 0은 이제 제한이 없다는, 톨러런스가 없다는 것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0.25라고 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0.25가 안 되게, 그래서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거죠. 이 정도 거리가 한 1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렇게 톨러런스가 되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스턴스만큼 주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앵글은 여기 각도가 되겠죠. 그 각도가 어느 각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은 애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각도까지는 인정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톨러런스 앵글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네, 적당한 폴리라인으로 만들 때, 또 건축에서는 사실 이런 거보다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미니멈, 네, 지금 좀 값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키워볼까요? 네, 뭐 이 정도 1과 10 사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값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 그 값의 미니멈 엣지 최소한 1.8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3.8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 옵션을 같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 좀, 네, 낮춰주시면 되는데 이거 안 먹네요. 네, 얘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그런 컴포넌트겠죠. 그 다음에 미니멈과 맥시멈도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패널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다. 그럼 그렇게 잘라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잘 쓰셔야 되고요. 저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뭐 커브 디바이드 바이 랭스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어떤 간단한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커브 유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폴리라인을,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볼 거는 폴리라인 컬랩스인데요.
폴리라인 콜랩스는 지금 보시면 숏 세그먼트에 폴리라인을 병렬해 준다. 즉 이렇게 쪼개다 보면, 이래서 이거를 이제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됐는데, 거기서 아까 뭐 앵글로 쪼갤 수도 있고요, 뭐 엣지로 쪼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쪼갰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쪼개서 볼까요? 그럼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 폴리라인들을 적당히 이제 이렇게 다시, 이게 작은 폴리라인이었죠. 이거 잠깐 이렇게 하트 날려버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폴리라인이었을 텐데요. 그 폴리라인을 이렇게 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줄 때 뭘 보냐면 톨러런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톨러런스를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더 기존의 폴리라인을 확 날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 콜랩스는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한 이런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조금 과장해서 크게 그렸지만 이런 거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 폴리라인을 선택하셔서 여기다 연결을 딱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점들을 톨러런스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좀 많이 낮추면 어느 순간 다시 요 안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요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작은, 전체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애들이 막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는 폴리라인 콜랩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두 개 더 봐야 되는데 두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리듀스는 폴리라인을 자기가 막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톨러런스 안에서 적당히 이제 확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컴포넌트가 제어점이 나올 수 있게끔 자기가 막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줄여줘요. 그래서 톨러런스를 뭐 높게 잡으면 그렇게 되고요. 더 이제 작게 잡으면 그 톨러런스를 넘어와서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폴리라인 콜랩스는 이제 그 간격을 가지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라면, 폴리라인 리듀스는 요 거리에 맞게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이제 이걸 줄여 나가는 거죠. 폴리라인 리듀스와 폴리라인 콜랩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스무스 폴리라인. 스무스니까 뭔가 다르죠. 스무스 폴리라인을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만들었던 폴리라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워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폴리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확 줄인 거 다시 좀 보고 볼까요? 이렇게 많이 줄인 폴리라인이 있다면 이 폴리라인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거고요. 이 점은 밖으로 나가고 이 점은 또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죠. 원래 걸 다시 좀 본다면 이런 식으로, 원래 하트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폴리라인을 더 위아래로 올려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 스무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렝스랑 그 다음에 타임즈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는 0에서 1 사이 값 넣어 주실 수 있고요. 0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값을 키울 수 있고요. 타임스는 몇 번 시도할래. 그래서 스무스와 타임즈 곱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작업을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동그래지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폴리라인 변화 해주는 거였었고요. 확인했고요. 여러분 이제 폴리라인을 어떻게 가지고 이제 쓸지 한번 다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은 그 찍은 점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저런 것들을 가지고 제어점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곡선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피트 커브를 포함한 곡선 다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우리 이제 유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커브의 유틸. 네, 제가 배경화면 약간 예술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네, 커브의 유틸리티의 핏 커브, 리빌드 커브, 심플리파이 커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핏 커브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곡선을 이런 거 하나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커브 하나 잡고요. 네, 이 커브 이렇게 탁 선택을 하고 이게 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피팅할 간격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정도 이제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0일 때는 거의 안 변하고 좀 저걸 확 뛰면 뭐 1까지 뛰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더 부드럽게 이제 원래 제어점에 좀 영향을 받죠. 여기 아까 좀 가까이 찍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차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차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제 3차로 되어 있어서 3차가 됐고요. 2차로 하면 이렇게, 또 4차로 하면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핏해서 핏 커브 해주는 거고요. 아까 만들었던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조인 커브, 그 다음에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어여쁜 하트 있죠? 네. 어여쁜 하트로 요거 핏 커브 바꿔주시면 네, 지금처럼 네, 조금 더 제가 만들었던 어여쁜 커브를 더 어여쁘게 만드는 네, 그런 커브. 제게 더 이쁘다고요? 물론 그렇죠. 제 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비교해볼까요? 얘도 이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핏 커브 해주는 네,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핏 커브 해줄 때 지금 잘 보시면 요 끝점은 건드리지 않아요. 요 값 조금 키워볼까요? 네, 그리고 5.0까지 한번 키워보시면 네, 이렇게 돼서 여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차수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변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가 이어 붙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커브에 그걸 유지를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네, 이어서 우리가 리빌드 커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 커브는 네, 핏 커브 한번 다시 보시려면 네, 리빌드 커브 한번 보고 보시죠. 네, 이렇게 커브 만들고 이 커브를 리빌드를 아까 요 밑에 커브부터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개수를 줘서 아예 이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뭐 10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원래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 6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비슷하게 만들어 줬겠죠. 그런데 개수를 줄이면 네, 제어점 수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아예 3개면 이런 식으로 3개면 사실은 뭐 요 2점 빼면 가운데 한 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네, 아크는 아니고 약간 곡선 한 번 정도 휘어진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제어점 수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원래 커브랑 좀 비슷하게 리빌드를 하는 네, 그런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빌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시려면 네,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컨트롤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걸 리빌드를 한다. 예, 그럼 요 컴포넌트 리빌드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사과처럼 됐네요. 네, 그랬을 때 예, 제가 조금 평소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개수가 이제 컨트롤 포인트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원하는 수만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려면 아까 옵셋한 거 있죠? 여기 보면요. 옵셋한 그 커브로 이걸 딱 바꿔주시면 원래는 지어점이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지어점을 우리가 리빌드를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핏한 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실까요? 네, 핏한 것도 이렇게 되는데 리빌드랑 핏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네, 리빌드는 이런 모양이 됐고요. 피트는 요걸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를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가면, 간격을 좀 줄여 나가면 원래 모양이 좀 더 가깝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빌드 이렇게 되고 여기 탄젠트 지금 펄스 옵션 되어 있는데 이걸 true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도 네.
여기는 시작할 때만 그런 건가요? 네, 엔드 탄젠트네요. 네, 엔드 탄젠트니까 요거는 유지 안 해주고 이걸 하나의 곡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빌드 할 때는 요 점은 유지를 하는데 시작점 끝점이니까 전체가 전체가 하나의 곡선으로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차이점 보시려면요, 커브의 유틸에 익스플로드 한번 해서 보시면, 이때는 두 개의 커브로 나눠지죠. 그렇죠?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리빌드한 커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눠지지 않아요. 오히려 피리어딕 플래너 커브라고 해서 피리어딕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아까는 그냥 플래너 커브였습니다.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였고, 이건 피리어딕 플래너 커브인데, 그랬기 때문에 나눠지지가 않더라. 리빌드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균등하게 쭉 만들어지는, 그래서 커브의 지점들을 좀 이렇게 흩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플리파이 커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심플리파이 커브는 아까 이거 기억하시나요? 무수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저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얼마나 심플리파이 되는지는 현재 톨러런스랑 이게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톨러런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톨러런스에 맞춰서 이렇게 1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심플리파이 커브의 모양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확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폴리라인으로 바꿔버렸네요.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이게 아니고요. 심플리파이 커브인데요. 죄송합니다. 왜 저게 왔죠?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요 시플리로 지금 보고 있었고요. 그 심플리파이 커브는 심플리파이드 됐을 때 폴리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요. 어느 선 이상이 넘어가면 폴리라인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인데, 되게 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익스플로드 한번 해서 볼까요? 그랬더니 라인 라이크 커브들로 라인과 아크로 심플리파이를 해주는, 저는 이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어점 몇 개 빼주는 건 줄 알았는데, 심플리파이 커브가 이러면은 좀 이상한데 말이죠. 아무튼 새롭게 알았습니다. 심플리파이 커브는 그러니까 우리 투폴리와 비슷하게, 투폴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라인과 아크로 잘라주는, 지금 다 라인이 됐고요. 거리가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줄였더니 라인과 아크로 만들어주는 그런 커브 되겠습니다. 심플리파이 커브 쓰면 안 되겠어요. 그죠? 엉뚱하게 알고 있다가 쓸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점을 줄일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리빌드를 쓰시면 좋고, 리빌드는 이렇게 긴 키를 유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핏을 쓰셔도 좋고, 부분 나눠서 리빌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빌드를 해주실 때는 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같은 경우에 옵셋을 했을 때 이 안쪽 커브와 바깥쪽 커브가 좀 달랐잖아요. 그 두 커브의 제어점 수를 맞춰주거나 할 때, 그럴 때 리빌드를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제어점들 간격이 맞아서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연히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리빌드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곡선 모델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틸리티, 커브 유틸리티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